시계가 새벽 2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카페 2층 방.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새벽 3시 CCTV가 꺼지면 강범 씨가 정문을 열어줍니다. 네. 이강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서 성경책을 확보하고 강범 씨는 지하로 가서 김보라 씨를 데려 나옵니다. 혜진 씨는요?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우리가 나오면 택시를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새벽 3시 마이너스 봉사단 건물 앞.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비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건물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강범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불 켜면 안 됩니다. 손전등만 사용하세요. 이강범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선생님, 저는 지하로 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강범이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쳤다. 박도진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책상, 소파, 서랍장. 그리고 벽면에 큰 금고. 저기야.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빛났다. 1215. 숫자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 여러 서류와 현금 다발. 그리고 그 한가운데 헌 성경책. 손을 뻗어 꺼냈다. 묵직한 무게.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중간이 도려내져 있었다. 그 안에 작은 노트. 비밀장부. 펼쳤다. 날짜, 이름,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3.03 15- 이수진- 협박 성공- 1,500만 원. 2024.08 22- 윤혜진- 지속 관리 중. 2025.09 10- 김보라- 진행 중- 딸 활용. 손이 떨렸다. 이 미친 새끼. 더 넘겼습니다. 뒷장에는 사진들. 협박에 사용한 사진들. 아이들, 여자들, 약점들. 구역질이 올라왔다. 증거다. 완벽한 증거. 노트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누군가 오고 있었다. 이강범인가? 아니. 발소리가 너무 느렸다. 천천히 여유롭게.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불이 켜졌다. 박도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 선생님 찾으시는 거 찾으셨어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박도진은 문을 닫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요. 강범이가 배신할 줄도 알았어요. 그 약한 새끼, 언젠간 그럴 줄 알았죠. 박도진이 책상에 기대어 섰다. 근데 말이에요, 김 선생님. 미소가 사라졌다. 그거 돌려주세요. 제 거니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증거. 박도진이 웃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경찰 가져가려고요? 당연합니다. 하하. 박도진의 웃음이 점점 커졌다. 김 선생님, 아직도 모르세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웃음이 멈췄다. 증거 가져가 봤자 소용없어요. 제게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찰에도, 검찰에도, 교회에도. 천천히 다가왔다. 이 동네는 제 왕국이에요.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죠. 박도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에요. 강범희도 윤혜진도 김보라도 손가락을 튕겼다. 다 사라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라 씨? 박도진이 웃었습니다. 아, 강범희가 찾으러 갔나 보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지하에 강범희만 간 게 아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더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3명. 함정이었어. 나는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도진이 막아섰다.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비켜주십시오. 싫은데요? 박도진의 손이 내 멱살을 잡았다.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 30년 전에도 이랬죠? 형사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이수진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었잖아요. 주먹을 쥐었다.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김보라도 강범희도 다 똑같이. 그 순간 내 주먹이 박도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박도진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렸다. 이 새끼가. 박도진이 책상을 짚으며 일어섰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감히.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날이 차갑게 빛났다. 죽여버릴 거야, 이 개새끼. 박도진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칼이 책장을 스쳤다. 책들이 쏟아졌다. 서 선생님. 문이 벌컥 열렸다. 이강범이었습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빨리 도망쳐야 해요. 지하의 사람들이. 그 순간 박도진이 방향을 바꿔 이강범에게 돌진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으악. 이강범이 복도로 밀려났다. 박도진이 칼을 휘둘렀다. 강범아. 나는 박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뒤엉켜 바닥으로 굴렀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 박도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주먹으로 내 옆구리를 쳤다. 통증이 번졌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의 팔을 비틀었다. 으악. 박도진이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이강범이 일어나 칼을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로님. 박도진이 웃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강범아, 너 그거 쓸 수 있어? 내가. 이강범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못 쓰지? 넌 원래 약한 새끼니까. 닥쳐요. 하하. 마. 역시 못 쓰잖아.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 경찰이다. 이강범이 소리쳤습니다. 박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윤혜진 씨가 신고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건물 앞에 차들이 멈춰섰다. 박도진이 나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창문으로 뛰어갔다. 밖을 내다봤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없어. 박도진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을 꺼내 찢었다. 증거를 없애야 해. 늦었습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도에서 발소리.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 3명이 권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박도진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와 증오가 타올랐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낮게 속삭였다. 내 친구들이 있어. 변호사도 판사도. 넌 이길 수 없어.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박도진을 수갑 채웠다. 박도진, 당신은 체포됩니다. 횡령, 협박, 상해 혐의로. 박도진이 끌려갔다.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웃었다. 하하. 형사님, 또 보자고요. 건물 1층에는 경찰들이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선생님, 윤혜진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보라 씨는 지하에서 찾았어요. 다친 곳은 없대요. 다행입니다. 이강범도 다가왔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범 씨. 그때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김현수 씨죠?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재킷에서 비밀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형사가 노트를 받아들었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박도진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이건 대형 사건이 되겠는데요. 형사는 노트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김현수 씨, 큰일 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잠시 말을 멈췄다. 유죄 확정입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윤혜진과 이강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건가요?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박도진의 말대로라면 아직 싸움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있고 체포도 됐는데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증거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강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법정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이강범의 눈빛이 단단했다. 저도요. 윤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숨어 살았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변했어. 모두 변했어. 고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수 씨? 중년 남자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저는 박도진 씨의 변호사입니다. 송민호라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입니까? 의뢰인이 김현수 씨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네. 조건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거절합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 변호사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김 씨, 생각을 다시 하세요. 우리 의뢰인에게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시작됐어. 진짜 싸움이. 윤혜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전화였어요? 박도진의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합의하자고. 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정말로 빠져나갈 수도. 모릅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수진. 이번엔 지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수진 28세 마이너스 2025년 3월 15일 사망.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같은 날 저녁 마이너스 뉴스. TV 화면. 지역 봉사단체 리더 횡령 협박 혐의로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박도진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후원금 횡령과 피해자 협박 등입니다. 하지만 박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화면이 바뀌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저희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해와 조작에 의한 것이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소리. 하지만 증거가 있다는데요? 그 증거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TV가 꺼졌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어. 휴대폰이 울렸다. 이강범. 여보세요? 선생님,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박장로 변호사가 이 지역 유지들이랑 다 연결돼 있대요. 시의원도 경찰 간부도. 이강범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수진의 이름, 김보라의 이름,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름들. 윤혜진 마이너스 생존, 이강범 마이너스 생존, 최은영 마이너스 보호 필요. 이번엔 다르다. 펜을 들었다. 새 페이지에 적었다. 재판. 최후의 싸움. 창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박도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카페 2층 방. TV 화면. 박도진 씨 보석으로 석방.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후원금 횡령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됐던 박도진 씨가 오늘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법원 앞. 박도진이 나오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에 환한 미소. 저는 결백합니다. 법정에서 모든 오해를 풀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박도진이 차에 타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나를 보고 있어. TV를 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이럴 수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봤어요? 뉴스. 목소리가 떨렸다. 네,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증거도 다 있는데. 법은 그렇습니다. 증거만으로 안 됩니다. 침묵. 선생님,
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오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킬.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강범. 혜진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통화를 바꿨다. 여보세요? 선생님. 이강범의 목소리가 급했다. 큰일 났어요. 김보라 씨가. 무슨 일입니까? 고소를 취하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아까 법원에서 박 장로 측이랑 합의했대요. 고소 취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이요. 근데 문 안 열어줘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끊었다. 윤혜진과의 통화로 돌아갔다. 혜진 씨, 지금 김보라 씨 집으로 갑니다. 저도 갈게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집에 계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재킷을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보라 씨, 무슨 일이? 30분 후 마이너스 김보라의 집.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보라 씨, 저 김현수입니다.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해.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다.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 찾으세요? 김보라 씨 계십니까? 아, 그분 아까 나갔어요. 언제요? 1시간 전쯤 큰 가방 들고 택시 타고 갔던데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혼자요.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꺼냈다. 김보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도 꺼놨어. 문자를 보냈다. 보라 씨, 저 김현수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방.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어. 모든 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 여보세요? 김현수 씨, 저 박 형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핵심 증거였던 비밀장부요. 진위 여부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직접 박도진 금고에서 알아요. 하지만 박도진 측 변호사가 그 장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주먹을 쥐었다.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필적 감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피해자 김보라 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증언도 번복했습니다. 번복? 네. 박도진에게 협박당한 적 없다고. 오히려 오해였다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저도 알아요. 뭔가 압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부인하면. 한숨 소리. 죄송합니다. 사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다. 30년 전과 똑같아. 또 30년 전 경찰서 조사실. 이수진 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도진에게 협박당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분명히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수진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수진 씨, 형사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재
또 반복되는 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흔들렸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똑똑똑.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다. 안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윤혜진이 혼자 걷고 있는 사진. 뒤에서 찍은 것.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리고 쪽지. 다음은 누구? 손이 떨렸다. 이 자식. 즉시 윤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혜진 씨,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십시오. 네. 무슨?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윤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짐 싸서 친척 집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통증이 번졌다. 무너지고 있어. 다 무너지고 있어. 자정 마이너스 거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다. 봉사단 건물 앞. 불이 켜져 있었다. 누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다. 박도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자식. 그때 박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박도진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리고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졌어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 그리고 웃었다. 주먹을 쥐었다. 이게 자식.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박도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아직도 모르세요? 목소리가 유리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긴 제 왕국이에요.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어요. 박도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 부르면 불법 침입으로 잡혀가는 건 선생님이에요. 빙긋 웃었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포기하세요. 30년 전처럼요. 불이 꺼졌다. 박도진이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떨리는 몸으로. 다음 날 오전 마이너스 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박도진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깔끔한 정장. 차분한 표정.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도진은 지난 10년간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후원금 횡령, 협박, 증거인멸. 하지만 박도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 송민호.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핵심 증거라는 이른바 비밀장부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감정이 필요합니다만.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보라 씨는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며 증언도 번복했습니다. 송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머지 증인 이강범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는 전직 직원이며 윤혜진은 잠시 멈췄다.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정숙, 판사의 추궁.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혜진 씨, 어디 간 거야?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박도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증인 부재, 피해자 번복,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로 연기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 심리는 종료됐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박도진을 둘러쌌다. 박도진 씨, 무죄를 자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환한 미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직전 나를 봤다. 천천히 걸어왔다. 형사님, 낮게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세요. 또 사람 죽기 전에. 뭐? 윤혜진, 아직 찾으셨어요? 심장이 멈췄다. 너, 걱정 마세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박도진이 웃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러시면 보장 못해요. 차에 탔다. 창문을 내렸다. 형사님, 마지막 충고예요. 30년 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이렇게 무력한가. 저녁 마이너스 카페 2층.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둠만 방을 채웠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강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형사.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이강범의 다급한 목소리. 윤혜진 씨 찾았어요. 벌떡 일어섰다.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요. 그런데 이강범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태가 안 좋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도. 손목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느 병원입니까? 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재킷을 집어들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췄다. 벽에 걸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무너진 표정. 30년 전, 그때랑 똑같아. 거울 속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또 주먹을 쥐었다. 지키지 못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이 떨어졌다. 바닥에 펼쳐졌다. 이수진의 이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던 글.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수첩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약속했잖아.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눈을 떴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 밤 마이너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 이강범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혜진 씨는요? 수술실이에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정신적 충격이. 나는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공황과 우울 증세가. 면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진정제를 투여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혜진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붕대로 감긴 손목.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주먹을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선생님, 이강범이 다가왔습니다. 윤혜진 씨가 정신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하다고. 자꾸 죄송하다고. 이강범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진이 협박했대요. 증언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결국 못 버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완전히 무너졌어. 증거도 흔들리고 증인도 사라지고 피해자도 번복하고 30년 전보다 더 무력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수 선생. 박도진의 목소리. 병원까지 수고하셨네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동네에서. 웃음소리. 선생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보세요. 윤혜진도 저렇게 됐잖아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강범? 아니면. 잠시 멈췄다. 최은영? 심장이 멈췄다. 그 젊은 친구, 딸도 있던데. 예쁘더라고요. 감히. 선생님. 박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선택하세요. 포기하고 다들 살릴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다 죽일 건지. 침묵. 내일 정오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강범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였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다. 이길 수 없어. 정말 이길 수 없어. 자정 마이너스 병원 옥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난간에 기대어 섰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포기해야 하나. 수첩을 꺼냈다. 이수진의 이름. 미안해. 낮게 중얼거렸다. 또 지키지 못했어.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가 넘어갔다.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다. 빈 페이지.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돌아봤다. 최은영이 서 있었다. 은영 씨, 왜 여기? 어머니 면회 왔다가 선생님 보여서. 최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최은영이 옆에 섰다. 저도 들었어요. 박 장로님 재판 얘기. 침묵. 선생님, 혹시 포기하려고 하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박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봤다.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최은영이 고개를 떨구었다. 저한테도 접근하려고 했어요. 딸 얘기하면서 주먹을 쥐었다. 선생님, 최은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막을 수 있는 건.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저 증인 서겠어요. 최은영의 눈빛이 단단했다. 제가 봤어요. 박 장로가 다른 자원봉사자한테 하는 짓. 제가 증언하겠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근데 최은영이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딸한테 도망치는 엄마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다. 최은영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한 눈빛,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래, 주먹을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영 씨, 네, 각오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수첩을 펼쳤다. 새 페이지에 이름을 적었다. 최은영 마이너스 마지막 증인.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최은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날 새벽 마이너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방.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계획.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박도진. 내가 이긴 줄 알겠지. 펜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휴대폰을 들었다. 박도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봉사단 사무실. 정옥. 기다리겠습니다. 항복 문서 가져오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항복이 아니야. 눈을 감았다. 반격이다. 정옥. 봉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이다.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다. 똑똑. 들어오세요. 박도진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박도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손에는 커피잔.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박도진이 웃었습니다. 앉으시죠. 편하게. 서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박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포기하시는 거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모하지 않고. 박도진이 서랍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모든 고소 취하하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예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이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보라의 떨리는 손. 윤혜진의 눈물. 최은영의 단단한 눈빛.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박도진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요?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침묵. 박도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진담입니다. 하. 박도진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윤혜진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이 끝났습니다, 박도진. 뭐?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 이게 뭔데요? 당신 목소리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강범? 아니면 최은영? 박도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젊은 친구, 딸도 있던데. 예쁘더라고요. 박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포기하고 다들 살릴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다 죽일 건지. 녹음이 멈췄다. 박도진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하. 녹음. 책상을 쳤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불법 녹음은 증거 능력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여줘요? 당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여주려고요. 박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형사 둘, 검사 한 명, 그리고 최은영. 박도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도진 씨, 추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추가 혐의? 무슨 소리예요? 증인 협박, 살인 교사 미수.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박도진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검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은영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네. 지난주에 박도진 씨에게 협박당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박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있습니다. 최은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저도 녹음했어요. 선생님처럼 녹음을 재생했다. 은영 씨, 딸 학원 잘 다니죠? 박도진의 목소리. 네. 최은영의 떨리는 목소리. 요즘 애들 학원 가는 길이 위험하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뜻이세요? 별 뜻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녹음이 멈췄다. 형사가 박도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안부 차 한 마리. 안부.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게 안부로 들립니까? 저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강범. 그리고 그 옆에 김보라. 박도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라 씨, 왜 여기? 김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장로님. 아니, 박도진 씨. 목소리가 떨렸다. 저 고소 취하 취소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취하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김보라가 눈물을 흘렸다. 제 딸 사진 찢은 거, 집에 침입한 거, 다 신고할 거예요. 박도진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너희들이. 숨이 거칠어졌다. 감히.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박도진 씨, 조용히 하시고. 닥쳐. 박도진이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이 동네를 위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건 착취였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닥쳐. 내가 뭘 알아. 박도진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더 이상 자애로운 장로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추악한 괴물만 남았다. 나는 이 동네를 살렸어. 봉사단 만들고 사람들 도와준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나는 책상 위에 헌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그렇고. 책을 펼쳤다. 성경을 도구로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그건 이수진. 박도진이 입을 다물었다. 30년 전 당신이 죽인 여자입니다. 죽인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알아서 협박했죠. 아들을 인질로. 박도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닥쳐. 나약한 것들은 알아서 사라진다고 했죠. 어떻게? 이강범 씨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서 한 말. 이강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진이 이강범을 노려봤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배신자는 당신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박도진 체포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박도진이 발버둥 쳤다.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의원도 경찰 간부도 판사도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당신과 연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할 겁니다. 박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무릎이 꺾였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을 마주쳤다. 박도진. 낮게, 차갑게.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도진이 떨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이수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일어섰다. 형사들이 박도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나를 놔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무실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김보라, 최은영, 이강범, 그리고 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보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김보라가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끝났어요. 최은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울었다. 이강범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수진.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녁 마이너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윤혜진의 병실. 문을 열었다. 윤혜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선생님, 혜진 씨,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박도진은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이에요? 네. 윤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방. 책상 앞에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이수진 28세 마이너스 2025년 3월 15일 사망.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펜을 들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약속 지켰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펜을 내려놨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끝났어. 드디어.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보라, 최은영, 이강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선생님. 김보라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은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아닙니다. 봉투를 돌려줬다.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다. 최은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희랑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내일 저녁. 제발요. 저희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들.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내일 봐요, 선생님.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문이 닫혔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수진. 보고 계신가요? 수첩을 덮었다. 드디어 끝냈습니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마이너스 뉴스. TV 화면. 봉사단체 리더 박도진, 추가 혐의로 재구속. 특별수사팀 구성, 유착 의혹 전면 조사. 피해자 10여 명 추가 증언. 조직적 범죄 드러나.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도진 씨의 범행은 단순 횡령을 넘어 조직적인 착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화면이 바뀌었다. 법정 앞. 박도진이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 기자들의 플래시. 박도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그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사죄합니다. 정말 사죄합니다. 고개를 떨구며 끌려갔다. 2주 후 마이너스 최종 공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김보라, 최은영, 이강범도 함께였다. 그리고 멀리 윤혜진도 보였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도진이 피고인석에 섰다. 깡마른 얼굴, 초췌한 모습. 더 이상 장로의 위험은 없었다. 피고인 박도진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후원금 횡령, 증인 협박, 사기, 살인, 교사 미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긴 침묵,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 탕,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 누군가 흐느꼈다. 박도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졌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그 뒷모습을 나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김보라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최은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강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윤혜진도 다가왔다. 선생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흐르는 구름. 이수진, 이제 편히 쉬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약속했죠? 네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날 밤 마이너스 카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2층 방. 조용했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수진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 약속 지켰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렸다. 미안했습니다. 늦어서.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당신인가요? 작게 웃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수첩을 덮었다. 서랍 깊숙이 넣었다. 끝났어. 모든 게.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마이너스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겨울이구나.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도진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와 연루된 공무원 3명도 구속됐습니다. 봉사단 건물은 폐쇄됐고 그 자리엔 이제 임대 팻말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돌아봤다. 윤혜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도 가벼워졌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좋아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윤혜진이 작게 웃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혜진 씨가 용기 내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요즘. 저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긴 건 맞는데. 뭔가 허전하네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끝나니까 말을 잇지 못했다. 윤혜진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해내셨잖아요. 이수진 씨를 위해서. 네,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로. 윤혜진이 일어섰다. 저 이제 가볼게요. 오늘 새 직장 면접이 있어서요. 새 직장이요? 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곳이에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잘 됐습니다. 윤혜진이 문을 열며 돌아봤다. 선생님도 이제 좀 쉬세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쉬다. 그게 뭐였더라. 오후 마이너스 카페. 오후가 되자 또 손님이 왔습니다. 김보라와 딸. 선생님. 딸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대단한데? 김보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커피 한 잔. 서비스입니다. 감사해요. 커피를 내주며 물었다. 요즘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도 이제 잘 자고. 김보라가 딸을 바라봤다. 딸은 구석자리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딸아이도 많이 안정됐어요. 더 이상 악몽도 안 꾸고. 다행입니다. 선생님. 김보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그만하십시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김보라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제대로.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하실 겁니다. 김보라와 딸이 떠났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카운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좋아지고 있어. 모두.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해가 지고 나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열렸다. 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박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복수가 끝났으면 됐잖아요. 왜 굳이? 당신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박도진이 멈췄다. 그럼 저 자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을 당신을 잡는 데 썼는데 막상 끝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박도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웃음네요. 저도 똑같아요. 뭐가요? 여기 들어와서야. 제가 뭘 한 건지 보이더라고요. 박도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괴물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진짜로 돕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권력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절 우러러보는 게 손이 떨렸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후회합니까? 모르겠어요. 후회라는 게 뭔지도. 박도진이 눈을 감았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이수진.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만은. 진짜 미안해요. 눈을 떴다. 그날 밤 그 사람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침묵. 근데 그것도 잊고 살았어요. 계속.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 이제 와서.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김 선생. 박도진이 불렀다. 당신,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돌아봤다. 하지만 당신과 달리 제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면회실을 나왔다. 교도소를 나와 발길이 향한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수진이 발견된 그곳.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검게 흘렀다. 이수진. 난간에 기댔다. 해냈습니다. 약속대로. 바람만 대답했다. 박도진. 15년 받았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눈을 감았다. 그런데 목이 메었다.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30년. 30년을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주먹을 쥐었다. 이기긴 했는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 선생님. 돌아봤다. 최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은영 씨. 왜 여기? 산책하다가. 선생님 뒷모습이 보여서요. 최은영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고개를 돌렸다. 최은영이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선생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잠시 침묵. 속죄입니다. 속죄?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분. 강물을 바라봤다. 그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최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속죄 끝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왜요? 다 해내셨잖아요. 해냈지만 한숨을 내쉬었다.
이수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최은영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선생님, 네, 제 생각엔요. 최은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수진 씨도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였을 것 같아요. 최은영이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건 선생님이 해내셨잖아요.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가슴이 뭉클했다. 은영 씨, 이제 좀 쉬세요, 선생님. 진짜로. 최은영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감사해요. 정말로. 최은영이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따뜻했다. 그래.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어쩌면 이걸로 충분한 건지도 모르겠어. 일주일 후 마이너스 카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특별할 것 없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봤다. 낯선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어서 오세요. 김현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정민? 제 어머니가. 이수진입니다.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30년 전. 그때 그 아이.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외할머니한테.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걸, 왜 이제서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선생님 찾아뵙고 드리라고.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30년 된. 펼쳤습니다. 김현수 형사님께. 이수진의 글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미안해요. 형사님이 그렇게 지켜주려 하셨는데 전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형사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정민이를 부탁드려요. 박도진이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리고 형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주세요. 제 몫까지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마이너스 이수진 올림. 손이 떨렸다. 편지가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 이정민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정민이 나를 안았다. 선생님 덕분에 저 무사히 컸어요. 박도진도 잡으셨잖아요. 이정민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30년의 무게를 나누며 이정민을 보내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살아주세요. 제목까지. 눈을 감았다. 살라고 했구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따뜻한 노을이었다. 그래. 이제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제 살아야겠어. 제대로.
수첩을 꺼냈다. 이수진의 이름. 그 옆에 작게 적었다. 당신의 아들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수첩을 덮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3개월 후 마이너스 봄.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작은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나는 아침마다 그 꽃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 돌아봤다. 김보라, 최은영, 이강범, 윤혜진. 4사람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 다들 왜 이렇게 같이? 오늘 선생님 생일이잖아요. 최은영이 케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범 씨가 알아냈어요. 이강범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 다 같이.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윤혜진이 손을 들었다. 저희 새로운 봉사단체 만들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새로운 봉사단체요? 네. 이번엔 정말 사람들 돕는 거예요. 제대로. 김보라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하실래요? 고문으로라도. 나는 4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들, 따뜻한 미소들. 이 사람들 다시 일어섰구나.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호! 4사람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너스 카페. 카페를 닫고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자, 초 불어요, 선생님.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보고 계신가요? 벚꽃잎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이 지키려 했던 세상,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모두가 떠나고 나는 2층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페이지.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김현수 65세. 새로운 시작. 2026년 3월 1일. 펜을 내려놨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수첩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이제 진짜 살아봐야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 이수진 씨,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제대로 사는지. 별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윙크하듯.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평범한 아침. 이런 게 삶이구나. 계단을 내려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평범한 일상.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이정민이었다. 이수진의 아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커피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회사에서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박도진 잡아주셔서 저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정민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기뻐하시겠지. 선생님? 네. 그럴 겁니다. 이정민이 커피를 마시고 떠났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이게 내가 지키려 했던 거구나. 작게 웃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 향기가 났다. 이제 나도 이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작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김보라와 딸, 최은영, 이강범, 윤혜진, 이정민, 그리고 가끔 새로운 봉사단체에서 모임을 할 때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노인정 방문하기로 했어요. 준비물은 제가 챙길게요. 저는 차량 섭외할게요. 활기찬 목소리들. 나는 그들에게 커피를 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달라졌어. 그리고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의 사진. 웃고 있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었어요. 이수진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나고 나는 2층 방에서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30년을 복수에 살았지만 이제는 삶에 산다. 이수진,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죠? 사람들이 평범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살 수 있었어요.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잘 자요, 이수진 씨.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듯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평안한.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이제는 평화로운 꿈만 찾아왔다.